자, 그러면 우리 신경향 적중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국가교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들은 그냥 뭐 교육과정을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놀이나 이런 거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아이들의 이제 놀이하고 국가교육과정, 요거를 이제 연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생활 주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생활 주제, 교육과정, 아이들의 놀이,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 주는 연결자의 역할을 교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연결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우리가 이제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일 앞부분에 지금 배치한 것입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여기 세 교사가 나옵니다. 어떻게? 여기 이제 황교사가 나오고 박교사, 유교사가 나와요. 자, 이 교사들이 이제 수업을 한 형태는 비슷하지만 뭔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1번 문제 보실게요. 가교사의 역할, 황교사의 역할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동그라미 1에다가 설명하고, 자, 교사의 역할 중에서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 그거를 동그라미 1에다가 쓰고 그 이유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 요거는 이제 쓰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해설서, 해실이, 그 다음에 지문. 자, 여기서 이유를 찾아서 근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 하면 객관적인 거다. 이거는 논리적인 거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내 맘이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성과 논리성과 학문적인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는 것이 근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황교사의 문제점을 기술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황교사 보시겠습니다. 황교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교사는 수업 목표를 어떻게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했어요.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설정했다는 거는 이거는 유아들이 관심 있는 유아들의 관심사나 흥미가 아니고 뭔가 유아들하고 상관없이 생활 주제를 딱 만들어서 그거를 주제로 설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도 그냥 선생님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통기관의 종류나 역사, 요거에 대해서 이제 수업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애들은 교통기관에 관심 없을지도 모르는데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선정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업 목표와 관련된 누리과정 요소로는 신체,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요소도 그냥 아이들은 여기 없잖아요. 생활 주제가 있고 누리과정 요소가 있어요. 아이들의 흥미는 그건 지금 없는 거예요. 자, 바다에서 활동하는 교통기관에 관한 이야기 나누기. 그 다음에 종이배 게임, 이런 이제 대집단 활동을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전적으로 지금 유아 중심 수업이 아니라 완전히 교사 중심 수업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문제점은 일단 아이들의 흥미나 놀이는 반영하지 않고 교사 중심적으로 수업을 했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황교사의 역할은 연결자의 역할을 묻고 있는 건데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자예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유아의 흥미나 놀이 이런 것들은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흥미나 놀이는 빠져 있어요. 자, 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서 흥미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자, 이런 게 전혀 이제 빠져 있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 생활 주제와 유아를 연결시켜 주는 건 옛날 3호세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황교사는 교통기관이라고 하는 생활 주제, 여기서 목표를 추출했어요. 생활 주제인 교통기관, 여기서 지식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뭐 종이배 타기 등의 활동 뭐 이런 것들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문제점은 무엇이죠? 황교사의 문제점은 국가교육과정. 이 국가교육과정은 어떤 겁니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이잖아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한 국가교육과정보다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활 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누리과정,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 국가교육과정에서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수업하라고 했지. 언제 주제 중심으로 수업하라고 했습니까? 자, 요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해설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황 교사의 사례는 이전에 해오던 이전 교육과정에서 실천하던 그걸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황 교사는 교통기관이라는 생활 주제에서 가르쳐야 할 지식을 추출했어요. 자, 국가교육과정인 유아중심, 놀이중심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황 교사는 국가교육과정 내용보다는 생활주제 그 자체를 가르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예전에는 교사용 지도서나 이런 데서 획일적으로 내용을 정해주고 그걸 가르쳤거든요. 자, 교육과정 획일화, 이건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교육과정 획일화,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에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유아의 흥미, 그래서 흥미 중심,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어때야 됩니까?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교육과정과 유아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고민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과 유아를 어떻게 연결해주죠? 놀이를 통해서. 유아의 흥미를 통해서 연결해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황 교사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박 교사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박 교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황 교사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아들이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을 짧게 자르지 않고 한 번에 길게 놀이할 수 있게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놀이 시간을 자르지 말고 길게 놀이하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박 교사는 모래에 물길을 만들고 즐거워하는 유아들에게 물이 필요하네? 이걸 발견하고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물도 제공해 주고 물을 쉽게 가지고 올 수 있게 양동이도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갈등을 보이니까 아이들한테도 적절하게 개입을 또 했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 중심의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이건 굉장히 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나에 있는 교사 박 교사의 역할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동그라미 1에다가 설명을 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박 교사의 장점과 문제점. 아, 그럼 박 교사는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해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박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근데 박 교사는 지금 아이들의 놀이만 지원해 줬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놀이만 지원해 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놀이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개입하고 교사가 지원해 주고 교사가 계획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놀이가 확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장되어야 되는 거죠? 59개 내용. 국가교육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그런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박 교사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애들의 놀이만 즐겁게 잘 지원해줬어요. 자, 그게 이제 문제점인 것입니다. 자, 일단 박 교사의 역할은 놀이와 유아를 연결해주는, 즉 놀이를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놀이에 매우 집중하면서 놀이를 지원해줬어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반만 이해한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놀이에 필요한 지원을 잘해줬다. 교사의 역할을, 놀이 중심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놀잇감을 지원해줬다. 이건 좋아요. 자, 그러나 단점은 무엇입니까? 놀이를 통한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는 놀이를 통한 배움이 있는 놀이입니다. 놀이를 통해서 인간상을 달성하는 것이고 놀이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박 교사는 유아들의 배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놀이를 통한 배움입니다. 자,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도 조금 읽어보시면은, 자, 박 교사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발달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지식 내용을 좀 가르쳐 줘야 될 것도 있는데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모래 물기를 만들 때 어떤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든지, 물을 많이 흘러내려 보내기 위해서는 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라든지, 뭐 물이 흘러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이들이 과학적인 탐구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찬스인데,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이 지금 놀이하고 있을 때 배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비계를 설정해 주기도 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 아이들의 사고가 굉장히 깊이 있는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교육적 고민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이 확장될 수 있게 도와주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2차 시험도 이제 있었는데요. 2차 시험에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차 시험에도 놀이를 보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교사의 발문 쓰는 거 이런 게 1차 시험에도 나오지만 2차 시험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선생님들께서 유아의 놀이를 보고 여기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교사의 효율적인 발문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박 교사는 그런 고민을 전혀 하지 않은 거예요. 자, 교사는 놀이를 잘 지원해 줬어요. 박 교사는. 그러나 국가교육과정을 놀이와 함께 연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중심 교육만을 강조하였지 구성주의식으로 배움이 있는 놀이 여기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않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59개 내용이나 영역 이런 거에 관한 고찰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유교사입니다. 유교사를 보실게요. 자, 여기 유교사가 있습니다. 자, 유교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유교사는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모래놀이에서 꽃삽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아들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여기서는 앞에 이제 박 교사는 막 개입했잖아요.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이 아이들이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는 게 그게 더 이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갈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잘 갈등을 해결하고 있구나 이걸 지켜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래놀이에 몰두하던 유아들의 놀이가 점점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앞에하고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단순한 모래놀이에서 물길 만드는 놀이로 이어졌어요. 단순한 모래놀이에서 물길 만드는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유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게 관찰이죠, 사실. 관찰하는 겁니다. 자, 관찰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교실에서 유아들과 종이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유아들은 자신이 만든 종이배를 바깥놀이 때 만든 모래 물길에 뛰어보자고 또 제안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하루 놀이가 끝났거든요. 자, 끝난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여기서 관찰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된 놀이를 또 관찰한 걸 기록하면서 반성적으로 되돌아보았어요.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교육적으로 고민하면서 이 놀이를 어떻게 확장시켜주지?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놀이는 누리과정 내용. 자, 여기 보시면 누리과정 내용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들하고 갈등 해결하는 모습이 있었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종이배 만들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다음에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등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배움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음 놀이 지원 계획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직까지 이 뒤에 놀이가 어떻게 확장되고 여기서 배움이 막 활발하게 일어났다 여기까지는 안 나왔지만 이 뒤를 예측해 보면 선생님이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놀이가 확장되고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에서 교사의 역할과 이유를, 자, 교사의 역할과 이유를 동그라미 1에다가 설명하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유교사의 장점을 기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해설을 좀 보실게요. 제가 지금 다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1에 자, 유교사가 가장 좋은 교사인 거예요. 자, 유교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 유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원하는 교사는 어떤 교사입니까?
국가교육과정과 유아의 놀이를 연결해주는 연결자,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여기서 유교사는 교사 주도의 수업을 하지 않아요. 교사가 주도하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서 지원은 해주었지만 지원만 해준 게 아니라 교육적인 요소들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역할, 2019 개정 놀이와 활동 요거를 연결해주는 2019 개정 놀이과정의 그런 의미를 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유교사의 장점. 유교사는 이제 단점이 없어요. 장점만 있기 때문에 장점을 보면 국가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의 놀이의 특성을 파악하고 국가교육과정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유아를 잘 지원해주고 있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과 유아의 놀이의 연결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유교사의 역할은 여기 나타나 있는 유교사의 역할은 국가교육과정과 놀이를 잘 연결해 주었다. 자, 유교사는 유아의 놀이를 충분히 지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원만 교사가 무슨 비서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놀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 아이들의 놀이 경험이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이 아이들의 배움을 확장시켜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자, 유아의 경험과 놀이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교사 주도적으로 일과를 이끌어 가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박교사와 공통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사 중심으로 이끌어 가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유아의 흥미를 충분히 반영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었던 박교사와 유교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놀이와 활동을 누리과정의 교육 내용과 연계시켰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 기록하고 교육적으로 고민하면서 아이들의 놀이가 교육 내용, 누리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내용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놀이와 59개 내용을 연결하고 다음 놀이와 연결하면서 유아의 배움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게 배려했다. 이런 교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교사의 발문, 교사의 지원, 1차에서도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2차에서는 진짜 수업으로 요거를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래서 신경량 적중 문제 우리가 이제 1번을 풀어보았는데요. 신경량 적중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실제로 교실 상황. 자, 올해도 우리 요번에 2025 유아일명에도 보니까 전부 교실 사례 중심으로 문제가 이렇게 났었거든요. 자, 이게 전부 교실 사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교사의 지원, 교사의 발문, 이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답을 쓰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물론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면 일단 90% 된 거예요. 그리고 답을 어떻게 쓰는지 육하 원칙에 맞게 묻는 말에 답을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부터 연습해야 나중에 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처음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 많이 한꺼번에 풀면 힘드실 수 있으니까 자, 제 강의는 보통 40분 단위로 하나씩 이렇게 끊겨요. 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뿌듯하게 선생님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2번부터 쫙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